2021년 양종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항 평가입니다. 문항 평가 분석인데요.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찍었고, 문항에 대한 분석과 난이도가 어땠는지, 무엇이 핵심이었는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모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과서상에서 나오는 M 대 N 내분점은 시소 입장에서는 평형점이다. 평형점이다. M 대 N 내분점 양 끝에 상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앉았는데 이 M이라는 B에 대한 이 상대적 무게는 M, N의 반대쪽이 N.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2대1 내분점이라는 것은 무게의 비가 1대 2인 두 사람에 대한 평형점이었다. 2대1 내분점은 무게의 비가 1대 2인 두 사람에 대한 무게의 평형점이었다. 내분점은 무게의 평형점이다. 이거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뭐 가중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무게라고 할게요. 몸무게 비가 1대 2. 1 곱하기 2는 1 곱하기 2 같도록. 이게 지금 뭐 여기저기 학교들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고, 작년 목동고에서도 아예 이 시소의 원리 그림을 준 다음에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n 곱하기 m은 n 곱하기 m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2대 3, m 대 1.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얘는 얘 무게에 비교했을 때 얘 무게가 1이면 얘는 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의 비로서. 그럼 여기가 m이면 3 곱하기 m이니까 2 곱하기 1.5 m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무게가 평형점으로 오게 되고, 여기 1이니까 2.5 대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시소의 원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다음 문항 같은 경우에는 면적비가 길이비이고, 그러면 그 길이비를 통하여 AB가 두 점일 때 이거 면적비의 내분점이다.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였어요. 면적비가 근이라는 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이걸 딱 본 다음에 2대1 그럼 2대1 내분점 1대2 내분점 이렇게 내분점 면적비가 내분점 B다. 면적비가 내분점 B다. 그걸 이용하는 문항이었어요. 이 문항은 마치 강서구의 문제 같았어요. 거의 느낌이. 강서구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함수값이 같은 걸 통하여 대칭축을 추론하고, 대칭축을 추론한 다음에 2차 분원식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상대적으로 아주 좋다. 절대값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보고, 교점과 교점 사이에 있을 때는 절대값 그래프가 이 함수보다 위에 있구나. 그럼 교점을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서는 1,f1을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그 구간이겠죠. 그 구간의 정수가 8개가 있으려면, 자, 오른쪽에서는 이 교점이 9점 얼마. 그렇다면은 교점은 9보단 크고 10 이하가 돼야 된다. 9일 때의 기울기, 11 때의 기울기를 따져주고, 기울기가 정수인 것도 따져주고. 여기서 10을 포함시킨 이유는 여기선 이제 교점을 포함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조심해야겠다.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왼쪽에서도 부등식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완전 강서고틱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뭐 충분히 여기저기 학교에 낼 수 있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이 세 직선에 대한 얘기가 작년 양적어에서는 주관식에서도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문제 풀이에서는 쓰진 않았지만 1차식이 0이다라는 것은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차식이 0이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녀석들은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녀석들은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합니다. 그럼 이 교점은 두 1차식을 동시에 0이 되게 하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고 결국 L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는 정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K를 앞에다 붙였냐 뒤에다 붙였냐 차이니까 정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은 계산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땐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때는 딱 이거죠. L과 M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L 또는 M이 X는 0과 평행하거나. 이 얘기가 뒤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분류하는,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빠뜨리기가 좀 쉬운 문제라서 이거는 실수를 하냐 안 하냐 문제, 뭔가 놓치거나 빠뜨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에요. 양정구도 객관식 마지막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식의 마지막 두 문제 정도는 시험 보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좀 조건에 보면 음수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면 1,0을 지나는 직선과 이 원이 접할 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클 때는 교점의 개수합이 항상 두 개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계속 두 개 갑니다. 두 개 갔다가 이제 직선이 x축이 x축, 그러니까 y는 0이 됐을 때도 두 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원은 이때 x축이 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얘를 책임지는 거죠. 계속 두 개가 되도록. 그러다 접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순간 얘와 또 접해야 된다. 그래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건 얘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교점 두 개 역할을 하는 게 음수에서는 얘고요. 그러다가 딱 바통을 받아서 두 개 만나게 하는 건 그 다음 역할은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역할을 한다. 항상 이가 되도록. 이걸 생각하는 것은 뭐 사실은 시험 시간에 풀기는 사실 쉽진 않겠죠. 양정구가 문제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계산을 좀 버겁게, 그러니까 이제 뻔한 문제를 내긴 냈어요. 6개 영역으로 나눈다? 그럼 세 직선이 최대 교점을 가지면 안 된다. 최대 교점 7개니까.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평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교점에서 만나거나인데, 그러면은 기울기 비교해야겠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계산을 번거롭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점수를 떨어뜨리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은 전형적인 얘기인데, 동점으로부터 정점까지, 동점으로부터 정점까지의 거리 제곱이 나오면 중선 정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점에서 정점까지, 동점에서 정점까지. 그때는 이 정점의 중점도 정점이니까 PM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뭐 OM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최대다, PM이 최대다. 그럼 P가 원 위에 존재하는데 P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죠. 그 정보를 봤을 때 마이너스 4,에서 접한다, 중심 좌표 잡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Y좌표 크기는 반지름. 그런데 딱 봤을 때 작도상 중심은 반지름의 마이너스 4인 거겠죠.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녀석이 얘를 지난다,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였고, 결국 여기서 말했던 얘가 최대가 되려면 중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가게 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까지, 그때 계산을 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3이고 4니까 5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도 양정도 문제를 제가 확인해 보았을 때는 중상 난이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의 난이도에 준하는 문제들을 꼭 풀어보고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